이번엔 스트레스 역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햇빛도 스트레스죠. 햇빛이 너무 따가우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화학적인 환경이라든지 사람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자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 유발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의 반응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스트레스 매개인자라는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매개인자가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뀌게 하느냐,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스트레스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스트레스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해석,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본다. 시험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가 나를 발전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좋은 추동력의 드라이브, 욕동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일 뿐이야. 자꾸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거를 스탑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일 뿐이야.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지 말자.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비디오 보듯이, 아까 마음챙김 말씀드렸었죠. 비디오 보듯이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켜서 보는 훈련을 평상시에 자꾸 훈련을 하자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스트레스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은 물리적인 환경, 지금 코로나 물리적인 환경이죠. 사회적 환경이 되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집단시설에 가지 말아야 되고, 못도 하지 말아야 되고, 재택근무해야 되고, 그야말로 많은 제약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외적 요인에는 사회적 관계라든가 개인적인 사건이라든가, 개인적인 사건은 만약에 건강 문제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별이라든가 파산이 났다든가, 이런 사건들은 다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요인으로 보면 생활 습관이라든지 왜곡된 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세상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순응하고 적응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힘들게 나는 고생하고 내 몸도 다치고 내 마음도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생활습관이라든가 왜곡된 인지는 내가 바꿀 수 있어. 그럼 바꾸는 거죠. 윗집에서 물리적 환경으로 막 쿵쿵쿵쿵 소리를 내. 그럼 이사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는 내가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암에 걸렸다든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똑같은 스트레스라고 해도 이것에 대한 효과, 이것에 대한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알았으니 스트레스 요인들은 이러이런 게 있고,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앞으로 2차 시, 3차 시, 4차 시에 걸쳐서는 스트레스 대처하는 그냥 다양한 훈련들을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법들을 보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나 감정들을 관리하여, 그러니까 문제나 감정을 관리하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을 같은 값이면 좋게 해석하면서 나한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해나가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 조절적 대처, 의미 중심적 대처, 선제적 대처, 부적응적 대처, 적응적 대처, 다양한 대처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긍정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부적응적 대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노라든지 심장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응적 대처나 좋은 대처법은 무엇이고 부적응적 대처는 무엇인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딱 보고 다양한 정보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뭐 만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세상으로부터 쫙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나의 신념이나 가치관에서 차차차차차 조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고 딱 출력을 해서 나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진 보면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배운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 뇌 속에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가치 구조, 세상을 해석하는 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딱 들어가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자라한테 놀란 기억이 소뚜껑도 자라인 줄 알고 바로 놀래버리는 그야말로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냥 틀에 박힌 듯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거를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적인 사고, 그러니까 앞뒷말 다 빼고 삭제해버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해석하고자 하죠. 또 과장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하나인 것을 갖다가 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찡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하는가 봐. 그 다음에 지금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해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기화시키는 그런 거를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사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그야말로 이분법적인 판단을 하면서 내가 아니면 다 나쁜 거야. 내가 아니면 다 틀린 거야 하면서 그야말로 양날의 칼로 막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사고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런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사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계속 자성으로 알아차림을 하는데도 또 언젠가 보면 또 그런 사고를 하고 있고 인간은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판단의 뒤에 있는 판단의 틀이, 해석의 틀이 나 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역지사지가 돼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도 나도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라든가 타자들, 그동안에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행복이나 그런 사람들의 시각도 허용하면서 포용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거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판단의 틀을 알아차리자. 나의 판단의 틀을 알아차리자. 그래서 명상은 자성입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등명이라 스스로 자기가 불을 비춰서 자기를 알아차리면서 자기 의식의 진화, 자기 의식을 밝혀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하지 말고 선택을 하자. 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라보고 소뚜껑
자라보고 놀래서 소뚜껑 보고 놀래서 뒤로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지 말고 잠시 한번 멈추자. 멈춤은 쉼표이죠. 틈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렇게 혜민 스님이 말씀을 하셨었죠. 예, 그거입니다. 누가 나를 탁 때렸다. 에이, 그러고 때리는 거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누가 나를 때렸다. 이게 때린 건지 아니면 모르고 나를 스친 건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반응을 할까? 반응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 화살에 맞고 2차 화살에 맞지 말아라. 어차피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안 좋은 일을 내가 조금 더 좋게 해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2차 화살에 맞지 않게 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함으로 해서 더 나쁜 결과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잠시 멈추고 나의 행동을 보자. 그래서 아까 뇌의 자동화 시스템은 바로 이겁니다. 투입된 요소를 받아들여서 나의 경험의 수동적 측면으로 생성된 판단을 가지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생각 또 이러한 감정으로 이런 몸의 반응을 하는구나 하면서 능동적으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즘 영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인드풀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니까 마음을 다 해서 놓치지 않고 다 이렇게 챙김을 한다.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자기 관찰이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자기를 관찰하다 보면 깨어난다. 각성을 하는 겁니다. 밝아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내로남불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었구나.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나에게 한 행동이었구나. 이러면서 나도 이해하고 타인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밝아지면서 깨어나게 되는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를 몰입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나의 행동이 너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의 행동 하나가 지구에도 영향을 주고 나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식물들이라든가 동물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나의 건강이 지구의 건강이 되는 거고 지구의 건강이 우주의 건강, 우리 전체의 건강이 된다는 내 안에 있는 큰 사랑, 내 안에 있는 큰 자비심, 내 안에 있는 연민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깨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명상은 그런 마음들, 내 안에 있는 큰 마음, 빅마인드, 슈퍼마인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큰 사랑, 자비심이 깨어나게 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심히 알아차린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어깨가 굳어 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었구나. 나는 이럴 때 슬펐었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비디오 촬영을 하듯이 그냥 가는 거다. 그렇게 정관적 명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내가 어떠한 왜곡적인 생각을 한 적은 없는지 그 명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억을 하시면서 쭉 들어가시면서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최대한 깊게 숨들여 마시고 멈췄다 내쉬고 한 번 더 깊게 숨들여 마시고 멈췄다 입으로 내쉬면서 이완. 마지막 한 번 더 깊게 숨들여 마시고 내 몸을 팽창 멈추고 입으로 내쉬면서 이완.
이마에 긴장을 풉니다. 얼굴에 긴장을 풀고 몸, 어깨와 양팔에 긴장을 풉니다. 가슴과 등에 긴장을 풀고 배와 엉덩이, 양쪽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양발에 긴장을 풉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관찰자의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앞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무심히 나를 바라봅니다. 이제 나의 뒤에서 바라본다 상상을 합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냥 무심히 바라봅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을 그냥 무심히 바라봅니다. 나는 세상 일에 대하여 선택적인 사고를 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나만이 옳다라는 나의 생각에 덫에 빠진 적은 없는지, 나의 뇌의 자동적인 반응들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그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그냥 물 흐르듯이 떠오르는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각하며 흘러가게 합니다. 이제 천천히 나의 의식을 나의 내부로 수렴을 하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그 밝은 미소에서 나온 빛이 얼굴과 팔, 손, 가슴과 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퍼져가게 합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나의 오라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밝고 맑고 강하게 변하여져 가고 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눈을 뜨셨으면 이렇게 흔드시고 톡톡 흔드시고 여기에서 다음 또 다양한 욕구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